내가 널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널 가질 수 없어. 그냥 사라져버려 박경신. 공난숙에게 죽기 직전까지 심각한 상해를 입은 박경신은 건양 패션쇼에 불참하면서 한혜라 부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며 누구에게 폭행당한 것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딘가 이상한 기미를 눈치챈 한 부회장은 즉시 윤비서를 시켜 어떻게 된 일인지 은밀하게 뒤를 파보라 지시했습니다. 한편 박경신의 배신에 이성을 잃은 주영채는 아무도 모르게 한국으로 들어와 박경신의 뒤를 밀착 미행하면서 박경신의 입원실까지 찾아 들어갔습니다. 경신은 산소호흡기 없이도 얕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한동안 침대 옆에 서서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밖에 없다며 난 너를 위해서 내 자리도 내 이름도 다 버렸어. 그런데 네가 감히 그런 나를 배신해. 순간적으로 억눌렸던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만 주영채는 그 자리에서 박경신의 얼굴을 베개로 짓눌렀습니다. 베개로 덮인 박경신의 격렬한 몸부림에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더욱 자극받은 그녀는 더 세게 죽을 힘을 다해 짓눌렀고 어느새 박경신의 몸부림도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이윽고 고요해진 침대에 완전히 멈춰버린 박경신의 숨결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자 그제서야 주영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평소 공난숙의 명령 하에서 답답하게 속박돼 자라온 주영채는 자신이 벌인 일을 당연히 감당해낼 수 없었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신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것 외엔 이 참담한 현장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같은 시각 차정원과 진세훈이 박경신 병문안을 위해 병원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영채는 이미 일을 저지르고 다급하게 떠난 뒤였습니다. 그때 입원실 문 앞에서 차정원의 전화벨이 울렸고 정원은 잠시 문 밖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혜라예요. 도착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살펴보고 와요. 네, 지금 병실 앞이에요. 곧 들어가 보려고요. 이때 진세훈이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진세훈은 잠든 듯 평온하게 누워있는 박경신을 보자 차정원과 그와의 지난 스캔들이 떠오르며 그만 살해 충동이 올라오고 맙니다. 우리 영채 근처에 얼쩡거리는 자는 그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세훈은 차정원이 들어오기 전 주영채와 마찬가지로 충동적으로 베개로 눌러 또 다시 박경신을 살해하고 맙니다. 주영채의 배신당한 분노가 이미 죽은 박경신의 숨통을 한 번 더 틀어막은 것일까요? 그러나 진세훈은 박경신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알 리가 없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 어처구니 없는 현장을 막아줄 사람은 그 자리엔 아쉽게도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이내 곧 그 찰나에 차정원이 통화를 마치고 들어와 진세훈의 살해 현장을 바로 목격합니다. 세훈 씨. 정원이 급히 뛰어와 세훈의 손목을 떼어보았지만 이미 박경신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박경신은 이미 죽은 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진세훈도 곧 정신을 차리곤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일에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차정원 역시 그 짧은 새에 박경신이 죽었다는 것이 결코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의 통화는 사람 한 명이 죽을 만큼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너무나 이상하던 바로 그때 차정원 눈에 들어온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영채의 귀걸이였던 것입니다. 아니, 이건 분명 영채 귀걸인데 이게 왜 여기에? 이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차정원은 그들이 방문하기 직전 주영채가 이미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본능적으로 주영채가 이미 그를 살해한 뒤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만 가지 생각이 차정원 머릿속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만 알고 있어야 해. 이 일이 나를 건양과 공난숙 회장으로부터 지켜줄 열쇠가 될 거야. 박경신, 미안하지만 모든 걸 묻고 이대로 사라져줘. 차정원은 주영채의 귀걸이를 진세훈 모르게 살며시 집어 숨깁니다. 그리고 돌연 매섭게 눈빛이 변한 차정원이 진세훈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세훈 씨, 이 일은 세훈 씨와 나만 아는 일이야. 그 누구도 알게 되어선 안 돼. 그리고 가능한 건양의 모든 힘을 이용해서 이 일을 막아내야 해. 세훈이 놀라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차정원이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도 죽인 적이 없어. 나도 당신도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해. 아니, 그게 사실이야.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해, 세훈 씨. 세훈은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른 채 정신없었고 차정원은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혜라 부회장에게 사실 정황을 알렸습니다. 부회장님, 아니 어머님. 세훈 씨는 지금 패닉 상태예요. 이대로 세훈 씨를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요. 건양을 비롯해서요. 한혜라 부회장은 놀랄 겨를도 없이 신속하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바로 사람 보낼게요. 그때까지 세훈이 단속 좀 부탁해요. 한혜라 역시 25년 전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건양가로 입성할 만큼 야망이 강한 그녀였기에 놀라움에 허우적대기보단 냉철하게 일을 수습해 나가는 것이 먼저인 사람이었죠. 한혜라는 우선 바로 진태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처리할 것을 협의했습니다. 진 회장은 황 실장을 시켜 병원 쪽 일수습을 지시했고 한혜라는 윤 비서에게 박경신과 관련된 모든 일을 더 샅샅이 조사하길 지시하며 박경신 사망과 관련된 나머지 일들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진세훈의 살해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은 차정원뿐이고 진세훈은 사람을 죽인 자신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곁에 있어준 차정원에 대한 신뢰는 이제 깨질 수 없을 만큼 굳건해지게 됐습니다. 또한 진 회장과 한 부회장에게 역시 아들의 범죄 사실을 목격함과 동시에 묵인하고 지켜주는 차정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공난숙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공난숙에게 주영채의 입국 사실을 알리며 박경신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 물품인 귀걸이를 갖고 있다고 주영채의 살인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어떻게 믿니? 막말로 그 귀걸이가 영채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영채도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닐 텐데 추궁하면 모든 사실을 그대로 불 거예요. 그보다 우선 영채부터 찾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공난숙은 맘속으로는 크게 놀랐지만 역시 냉철하게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건양가도 차정원에 대한 신뢰로 혼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에 와서 진짜 주영채를 드러내봤자 공난숙에게 크게 이로울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주영채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공난숙은 차기범을 빌미로 차정원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이 완전히 틀어짐을 직감했습니다. 차정원이 주영채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공난숙과 차정원은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었죠. 공난숙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가보는 거야. 우린 이제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야. 그리고 명심해. 일이 잘못된다면 난 절대로 혼자 죽지 않아. 살벌한 눈빛으로 공난숙이 이야기했습니다. 차정원도 지지 않았습니다. 네, 회장님. 그건 저도 마찬가지니까 안심하세요. 한편 진세훈과 파혼당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안진아는 질투에 눈이 멀어 끝까지 차정원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명 약점이 있을 거란 생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안진아는 쿠킹 클래스로 기자를 불러들여 진세훈과 차정원의 동행을 제보하고 그 둘은 그만 파파라치 사진이 찍혀 기사로 돼서 특필되고 말았습니다. 차정원은 안진아 지심을 알고 그녀와 만났습니다. 너에게 득될 것도 전혀 없는데 왜 이런 짓을 자꾸 벌이는 거지? 그러나 다음 안진아가 내민 사진에 차정원은 크게 당황하고 맙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주영채와 넌 분명 달라 보이는데 너 주영채 아니지? 너 대체 누구야?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는 리플리 정원과 헤라를 둘러싼 친밀한 리플리의 다음화도 구독과 좋아요로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